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를 시민에게 알리고 이러한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광양 나선거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국민톡톡TV 이동국 국장입니다. 우리 김보라 예비 후보님 먼저 본인 소개를 직접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한 김보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의원 취업준비생이라고 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를 취준생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기초의원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들께서 당신들을 대신해 광양시의 전반적인 행정 운영과 예산 사용처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적재적소에 재원이 분배되고 복지 혜택이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일하라고 4년 계약직으로 월급 주시면서 채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업준비생이요. 네. 그 맞습니다. 이게 어정쩡한 것보다는 월급 받으면서 네. 내 밥값 제대로 하겠다. 네네. 젊은이답습니다. 네네. 성취 보고서도 올려야 되고요. 그렇죠. 네네. 상당히 젊어 보이는데 지금 청년 정치신으로 봐도 되죠? 네네. 지금 83년생이고요. 나이는 한국 나이로는 40이고 마흔 나이로는 38입니다. 예, 아기가 그러시군요. 둘인 아기 엄마고 예, 이제 정치 신인은 제가 작년 8월달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갓 새내기 따끈따끈한 병아리 정치인입니다. 그래요. 네네. 예, 많은 기대가 큽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오셨나요? 저는 이제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요. 졸업하고 나서 이제 광주에 있는 광남일보라는 신문사에서 그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한 2년쯤 기자 생활을 하다가 신랑이 이제 그 직장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같이 광양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서 광양신문과 광양시민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예. 또 기자를 활동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 광양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로도 근무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그 업체들에서 그 청년 활동가로 또 근무하면서 마케팅 관련 업무들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동을 해오셨네요. 네. 근데 나도 뭐 언론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언론의 지역 언론을 위해서 좀 더 헌신했으면 좋았을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그 여러 가지 본인의 전공 분야 제쳐놔두고 네네. 사회활동 해왔었는데 네네. 꼭 굳이 시의원이 사실 만만한 직업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제 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결심하게 되는지 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좀 초등학교 3학년 때 장래희망을 발표하라고 하면 앞에 나가서 저는 기자가 되어서 편집국장을 한 다음에 40대 때 선거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한 다음 우리나라의 최초의 젊은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자도 세상을 바꾸는 직업 중에 하나지만 그렇죠. 정치가 또 세상을 얼마만큼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고요. 예. 또 이제 기자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적하고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전달하고 하는 역할들은 해왔지만 네. 그것들이 직접적으로 단 기간 내에 행정에 반영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 정치로 뛰어들면서 좀 속도감 있게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번이 그 기회다 싶어서 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기자는 어떻게 보면은 발생된 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그 사회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점을 찾아간다면은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방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네.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서 네네. 나가겠다. 네네. 예, 참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그런 꿈,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뭘 해면 대통령이겠다는 얘기 쭉 했는데 네네. 여기까지 온다는 건 상당히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이네요. 네. 그래요.
다음 질문 해봅시다. 네. 그렇다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그 지방 정치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 고민해봤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합시다. 예. 저는 지방 의회의 존재 목적이 가장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예산 심의권, 사무감사권, 조례 제정권. 이게 이제 지방 의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지방의회 정치가 그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일단 행정부에서 시민들이 그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을 이렇게 쓰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저희 그 의회에서는 이건 여기에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하지 않다를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하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잔소리해주는 역할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견제와 감시 기능이 가장 투명하고 절차에 타당하게 작동돼야 되는 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불편하다 싶으면 그 시의회나 이렇게 전달해서 바꾸는 개선시키고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제안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방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제정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지방의회가 바르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문항은 약간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우리 김보라 예비 후보가 당선이 되신다면은 네네. 시민과 지역을 위해서 꼭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나는 이런 의정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포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공약은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 포괄적인 부분에서 조금 제가 문화를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회 전반적으로 저는 토론 문화가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좋죠. 하거든요. 이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 원리로 작동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고 이걸 조율하는 그런 토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 뭐 정치권에서든 회사에서든 뭐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약간 힘의 논리에 따라서 토론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발언을 계속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또 이제 나이나 직함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발언권이 또 이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서 서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또 말하고 그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래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내는 문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저의 세모난 생각이 다른 사람의 네모난 생각을 만나서 동그라미라는 결론을 내는 거. 그게 지방의회에서 좀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참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의회에서도 일부 나오는 얘기들이 참 뭐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거수기라는 얘기들을 써왔었죠. 네네. 우리가 그런 역할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요. 네. 야 그렇다면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네네. 또 도전하면서 나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네네네. 슬로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방금 질문에서 이제 연장선상인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말 하고 할 일 하는 뭘 좀 아는 청년이라고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좀 길어서 할 말 하고 할 일 하는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수기가 되지 않고 정말 4년 계약직 충실하게 일해서 월급 받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청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 정치도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해서 네네. 만들어나가고 풀어나간다면은 네. 조금 더 시민들이 신뢰하고 네. 믿음이 가는 그런 의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만약 지역구가 지금 상당히 광범위하죠, 거기가. 네. 광범위한데 네. 시의원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역에 현안은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현재 네. 그 지역에 현안이 있을 것이고 만약 당선된다면 어떤 이런 일에 중점을 좀 둬야겠다 네, 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제가 지금 중마동에 이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중마동은 이제 광양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평균 나이가 정말 40세 정도로 정말 젊은 동입니다.
근데 이제 중마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현안도 이제 많지만 광양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심자이자 광양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동네의 발전만을 위해서 이곳에 뭘 해달라, 이곳에 뭘 해달라 이걸 내세울 것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통합하고 어우르는 구심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광양시가 풍부한 재원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적인 측면 SOC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기차게 해왔는데요. 그 안을 채울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 관광 사업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운영 방안을 시민과 함께하는 좀 열린 운영 체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첫 번째 공약이 내 일을 만들겠습니다거든요. 내 일을 만들겠다. 네, 내 일이라는 게 이제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할 일, 마이 워크. 제가 할 일도 있고요. 두 번째는 your job. 당신의 일자리. 네, 세 번째는 tomorrow. 미래를 그리겠다. 네, 이런 뜻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가장 중심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네. 인터뷰를 하면서 상당히 그 생동감 있고 이런 걸 느끼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시의원 예비 후보 입장에서 우리 또 광양시 행정의 그 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렇게 아쉬움도 있었을 것이고 네. 이렇게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행정이 지금 광양시는 도농 이제 복합도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광범위하고 방대해요. 그렇죠. 다양한 분야를 이제 농업부터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다 아울러야 되는데 그렇죠. 그에 대한 이제 조금 전문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인력은 한계가 있고 막 다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또 거기에 이제 두 번째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좀 도시에 좀 국한돼서 생각하는 좀 견해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아쉬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도시나 이런 해외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좀 행정에 반영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또 안 되는 이유는 행정 관료 조직에 좀 경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나 제안을 하면 이거를 추진해 나갔을 때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이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윗선에서 내가 질 테니 창의적으로 한번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도 해보고 해봐라 하는 열린 분위기가 있으면 좀 확확 이렇게 혁신적인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이제 어떤 행정 부가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부터는 이제 광양시가 틀을 깨고 좀 혁신적인 모험을 많이 해서 광양시에 또 훌륭한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적인 자원도 있지만 그렇죠. 관광 자원도 있고 그렇죠. 인적 자원 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인적 자원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또 광양으로 좀 치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듣고 보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이 많아요. 근데 네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네네. 그런 문제가 많죠. 네네.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고 했으면 네. 좋겠는데 앞으로 시대에는 이제 좀 의식이 있는 지방 정치를 하는 분들이 네네. 참여하면은 많이 또 좋아지겠죠. 네네. 의 얘기 한번 더 해봅시다. 네. 청년 세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청년 세대가 바라보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도라고 할까? 네네. 그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전에는 청년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투표를 안 한다 그런 분위기들이 많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SNS나 지금 온라인 소통 공간들이 확산이 되면서 그렇죠. 이게 확연히 문화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청년 세대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소통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들만의 문화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집합적인 뭐 필요가 있을 때 움직임을 한다든가 이런 문화들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발달을 해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의회에 대한 물론 내 집 그 지역구에 누가 시의원인지 이름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시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그 민원을 들어달라고 지방 의원님들한테 막 문자를 보내고 문자 폭탄을 보내고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또 새로운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것들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투표 참여율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2030 젊은 세대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예. 그래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는데 조금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네네. 해봤습니다. 네네. 그래요. 뭐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어요. 네네. 어차피 지금 우리 후보자가 예비 후보자가 좀 본인을 부각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네네.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덕목은 또 있어야 할 거란 네네. 얘기죠. 네네. 그리고 우리 김보라 예비 후보만의 그 철학이라고 해야 할까? 네. 뭐 인생 철학도 좋고 뭐 네네. 나이는 아직 젊습니다만은 네. 그 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은 뭐 여러 가지 기본 소양이 있겠죠. 도덕성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정치는 정말 저희가 뭐 그 4차 산업 시대여서 모든 뭐 AI나 뭐 기계들이 사람의 일을 대신할 수 있지만 정치는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또 이게 그 추억을 공유하고 또 생각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감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던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이제 나이가 30대라서 30대이자 40대 이제 막 접어들었는데 그 시기는 짧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해왔어요. 이를테면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집이 좀 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이 다 해보고, 예, 결혼하면서도 이제 경당녀도 해보고, 이제 취업준비생으로 공무원 시험도 준비도 해보고, 또 집 없어서 이렇게 전전긍긍 하기도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또 시민 여러분들의 경험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저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보라 예비 후보자가 지금 그 활동했던 이 시기가 사실은 그렇게 썩 여유로운 사회는 아니었어요, 우리 네네. 사회가. 네네. 네, 특히나 또 최근에 코로나 상황, 네, IMF에다가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네네.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어떤 시기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요. 네네네. 이제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네. 뭐 아마 그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인가요? 후보자가? 지금 원래 최종? 선거구대로 하면 4명인데 지금 이제 중마동이 이제 그 선거구가 나눠져야 구획장이 돼 바뀌면서 곳이라서 그러면 이제 3명이 될지 중대 선거구가 제가 또 통과를 못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이제 굉장히 변수가 많은 그런 것입니다. 상황이죠. 네네. 그렇다면 경선을 어차피 거쳐야 되는데 네.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무조건 저는 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원으로서 이제 입당을 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직장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직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직장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직장인으로서의 직함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대우를 받고 그랬다면 뭐 그 안에서의 그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상도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 거기까지는 좀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또 아직 젊으니까 뭐 어떤 다음 기회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다른 것보다는 본인을 우리 시민들한테 어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마음껏 한번 본인 어필을 해보세요.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저는 광양에 이사 온 지 12년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경험한 광양은
기회의 땅이자 미래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도시였습니다. 강, 바다, 산이 있어서 정말 관광 자원이 풍부하고요. 도농 복합 도시기에 각 지역마다 다양한 특색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기반이 탄탄하다 보니까 경제적 자원도 풍부하고 젊은 인구가 많아서 생산 동력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달리 보자면 이게 산업 구조가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문화, 관광, 서비스 등의 콘텐츠 산업 측면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좀 덜하다고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지역의 그 사람들이 섞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세대 간, 지역 간, 또 이주민 간, 원주민 간 장벽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좀 그 정치가 시민들로부터 조금 외면을 받고 그들만의 정치가 이루어져도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제 좀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구슬이 3마리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광양은 구슬이 100마리나 있는 정말 매력적인 도시인데 아직 꿰는 방법을 못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김보라가 매개체가 되어서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서 색다른 매력을 발휘하는 보라색 빛깔처럼 김보라가 매개체가 되어서 시민들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광양이 올해는 중요한 선택을 하는 갈림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그 외형적인 발전을 거듭했다면 이제 내부의 발전을 모색하고 집중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접목시켜서 또 저를 비롯한 또 여성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모아서 광양이 재밌고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평생 머물러 살고 싶은 재밌는 광양이 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습니다. 네,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지방자치, 대안 있는 비판과 과정 있는 결과물, 시민들이 주인인 광양시의회가 되도록 할 말은 하고 할 일도 하는 뭘 좀 하는 청년이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광양 나선거구에서 시의원으로 출마한 청년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과 소통의 실시간 뉴스. 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 톡톡 TV.